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드리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수면제입니다. 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수면제는 언제 먹나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전상원 교수님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제가 여기 비욘드에 초청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예, 유튜브의 특성이 영상이 또 남고 네.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주변에서 뭐 공부하듯이 학습해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요? 예, 뿌듯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항상 저희의 항상 귀한 예, 저도 항상 네, 귀한 또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오늘도 네. 수면제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뭐 수면 장애다, 불면증이다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진료실에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네, 모든 정신과적 질환, 우울증, 뭐 불안장 이런 것들은 필히 불면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꼭 나는 수면 장애야 이것만으로도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 많지만 불면증 수면 장애가 아니더라도 수면제를 이제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저 전날에 네네. 좀 잠이 안 왔거든요. 밤 어, 샌 적도 있어요. 예, 밤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그게 이제 불안증이죠. 일종의 다음날 시험에 네네. 대한 네. 수행 공포증인데 아, 그렇게 이제 사람이 긴장되거나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하면 잠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은 질환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누구도 다 알아봤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거나 경험한 적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네. 더 쉽게 또 이게 와닿으실 겁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동반해서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네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불안증이랑 뭔가 불면증은 연결이 잘 되는데 혹시 네. 뭐 우울증이나 네네네. 뭐 이런 질환이랑도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나요? 우울증 자체 진단 기준이 네. 9개 중에 뭐 5개 이상이 우울증이다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큰 점수를 주는 게 불면증입니다. 그래요? 네. 대부분의 우울증 있는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3, 4년 전에 본 논문에서는 한 65%, 70%가 불면증을 동반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분. 네네. 그리고 20% 이상은 또 오히려 과다수면, 우울함 많이 자는. 결국에 정상 수면이 거의 없다. 그리고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죠. 항상 긴장 상태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피곤한데도.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 불안증, 화병 어느 질환이든 대부분은 불면증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잠 때문에 네네.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점점 줄잖아요. 네네네.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뭐 네. 노화와 약간 따라오는 그런 질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수면제이니만큼 이 네네. 수면제에 좀 집중을 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수면 장애 혹은 뭐 어떤 다른 질환과 동반돼서 네. 이런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바로 수면제가 처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럼요. 예, 뭐 요구를 하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이 있지만 네네. 병원에 가시든 상담을 하든 처음부터 수면제를 드리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수많은 개인병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못 자니까 처방률이 높지만 실제로 이제 개인병원이나 처음 이제 잠이 안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약부터 드시는 건 아니고 네네.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수면 위생. 예, 네. 이제 약 없고 치료 없이 한번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잠깐 슬라이드를 또 준비해 주셔서 한번 그래서 보면서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수면 위생은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수면 위생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이건 어디서나 있고요. 네. 결국에 이제 수면에 대한 철칙이나 이 관점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수면 시간을 욕심부리지도 말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뭐 줄이지도 말고 일단 어느 정도 나는 몇 시간을 자야지 컨디션이 좋다라는
시간 관념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몇 시간 주무시면 가장 적당하게 개운하고 네. 오래 자지 않아서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고 나한테 컨디션이 좋으면서 그래도 많이 자면 또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적합한 시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면 생각보다 못 하세요. 아. 주말에 막 몰아서 주무시고 평일날은 막 3시간 4시간 쪽잠 자고 그냥 다니시고 이러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한 수면 시간이 뭔가 생각을 많이들 안 해보셨고 또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를 좀 지키려는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안 되는 이유가 수면이 뒤로 밀려나 있어요. 할 일 중에. 우선순위에서 예. 밀려 있군요. 나는 오늘 TV 시청 못 보는 거. 뭐 여가 생활 있잖아요. 유튜브도 봐야 예, 되고 맞아요. 핸드폰도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이미 약간 이렇게 잠이 안 오신다는 분은 또 과감하게 죄송하지만 수면의 관점을 1순위로 좀 바꾸셔야 돼요. 아 네. 근데 교수님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네. 진짜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핸드폰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랑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핸드폰 때문에 잠 못 잔다 네네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더 많아진 게 네. 현대인의 병입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핸드폰, 스마트폰, TV가 네네. 실은 수면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방해 주 요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TV 밤새 24시간 하거든요. 네네. 볼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인들까지도 예, 수면제 복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을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수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네. 첫 번째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시간을 정해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 말은 네. 좀 나이대별로 어떤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연령에 그죠? 따라서 또 이게 변동이 있는 거죠. 나는 한 번 정하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연령에 따라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일화를 설명드리면 네네. 어르신이 왔는데 불면증이라고 이제 약을 드셔야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9시 주무셔요. 밤 9시에. 네. 그래서 몇 시에 깨시는데요? 그럼 새벽 3시에 깨신대요. 아. 근데 80세 연세에 6시간을 주무시면 그 연세는 평균이거든요. 적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새벽 3시부터 할 일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불면증에 남들은 다 자는데 나 혼자 깨 있고 밤에 혼자 깜깜한데 어디 산책도 못 가고 괴롭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난 불면증이다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일부에서는 실은 불면증이 아니고 수면의 패턴이나 이런 개념만 바꾸셔도 어르신이 한두 시간만 늦게 주무셔도 새벽 5시 이때 활동하는 시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늦춰주는 작업을 조금 해줘도 만족스럽게 지내시는데 이제 그 자기의 수면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상담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예전 젊으셨을 때 원래 젊을 때도 일찍 주무셨대요. 밤 10시에. 근데 그때는 6시까지 푹 잤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뒤쪽 수면이 줄어든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인데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아주 많이 자야지만 네네네. 괜찮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주실 것 같아요. 나는 한 5시간을 자는데 네네. 너무 그래도 개운하다. 네네. 이거는 괜찮아. 그 아유, 범위가 없나요 혹시? 아니 이거는 그래서 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오늘 몇 시간 잤는데 어떻더라는 거를 기록을 하거나 기억이라도 해보고 체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일어나는 시간은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그러니 일정하니까 그냥 피곤하면 어제 그냥 늦게 자서 피곤하자는데 늦게 자서 몇 시간을 잤는지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수면 시간이 각각 있는데 그거를 체크해 본 적이 있냐? 양심적으로 저도 많이 없습니다. 저도. 맞아요. 예. 뭐 적거나 뭐 기억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문제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내가 불면증이고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거는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렇군요. 또 수면 위생 또 어떤 것들 또 해볼 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현대인들은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퇴근도 늦게 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지켜야 될 거는 불면증이 있고 힘들다고 한다면은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보다는 더 중시돼야 되는 거는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제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서 움직여줘야지 불면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적고 불면증이 진행 중에도 요것만 지켜지고 바로 잡아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늦게 자면은 뭐 늦게 일어나 버리고
주말이라고 그냥 늦게 일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뒤틀려서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뇌 안에는 수면의 시계가 있는데 이 수면의 시계가 생각보다 똑똑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은 많이 자게 하고 어느 날 적게 자고 하고면은 네. 이 친구가 이제 사이클을 맞춰줘서 그 기상도 그 시간에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오늘 더 자네? 그러면 이제 수면 시간이 이게 더 맞는가 보다 하고 10시간에 맞춰져요. 또 금방 며칠 사이에. 우리가 시차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하루 그냥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10시간이 바뀌었는데 밤낮 바뀐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차만 바뀌어도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시차를 만드는 거예요. 3, 4시간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자지 말라 이건 낮잠 문제죠. 네. 예, 낮잠을 오히려 자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일정하게 계속 잔다면 일정하게 계속 해주면 되고 낮잠을 안 잤다면 자면 안 돼요. 루틴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낮잠 1시간씩 주무셔야지 개운합니다 하면은 그거를 계속 이용하셔도 돼요. 오히려 안 자면 밤에 문제가 생기겠죠. 낮에 피곤해지거나. 근데 안 자던 사람이 시간이 났다고 자버리는 이게 주말에 많이 벌어지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패턴인데요. 그러면 이게 또 그 1시간의 낮의 수면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수면제 전에 복용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수면 위생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또 더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교수님? 네, 다음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예, 다음에는 이제 햇빛을 많이 쐴수록 수면 불면증의 수면 장애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낮 시간에요? 낮 시간에 햇빛을 많이 쐬라. 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광이어야 됩니다. 우리 형광등 불빛 이런 거 나 불빛 쐬는데요. 사무실에서 많이 쐬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네. 자연광, 가시광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반응이 있어야지 낮밤에 그 수면 호르몬이 낮에 싹 들어갔다가 잘 응축돼서 밤에 그 자극이 없을 때 방출이 됩니다. 그게 우리 안구의 자극으로 와요. 네. 그래서 햇볕을 많이 쐬라가 이제 피부를 태우라는 게 아니고요. 예. 눈에 대한 자극이 가시광선이 들어오면 우리 뇌의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수면 호르몬이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침 졸림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밤이 돼서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잘 되는 사람은 가시광선이 눈에 이제 없을 때는 수면 호르몬이 빵빵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수면 패턴을 자로잡고 불면증을 치료하는데요. 우리 현대인이 일어나서 이 건물 많은 숲속에 사는 분도 많은데 햇빛을 못 쐬죠. 그쵸. 그리고 광치료기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저거는 병원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추천도 하고 그리고 저거는 일반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광치료기라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저 광치료기가 햇빛을 흉내낸 가시광선이 들어있는 광치료입니다. 그냥 형광등이랑은 다른 네. 거군요. 그냥 화장대 불빛 밝다고 그거 네네. 받아가지고 광치료했다 하면 안 되고요. 저 불빛에 안구를 직접 쏘여도 그렇게 눈부시진 않습니다. 반사 햇빛을 보는 정도인데요. 저걸 보면은 이제 햇빛을 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또 자외선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하고요. 그래서 광치료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하면 광치료 햇빛 보고 밤에는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은 안 들어와야지 잠이 오는데 밤에 저 TV,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밝은 또 시계가 있어요. LED. 네. 그 블루라이트가 나오거든요. 블루라이트는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이제 최악의 광선들이거든요. 근데 블루라이트라는 거는 우리 일반 햇빛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사람이 원래 그 블루라이트를 보고 살진 않았고 적응도 안 돼 있고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미세하게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현대인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잠이 안 온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폰인데요. 네. 스마트폰 나온 지 이제 10년, 15년도 안 됐는데 그게 지금 향후 10년, 20년 후에 불면증이 얼마나 유발되는지 아직은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 저게 앞으로 혹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때 노출됐다면 큰 문제가 될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면 네네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폐암을 유발한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진짜 폐암 유발하니까 안 되겠다, 금연시켜야겠다고 그 결과를 내는 데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같이 또 악영향인데 저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블루라이트가 단순히 수면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해야 돼. 차라리 그러니까 밤에 안 보시는 게 좀 참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낮에는 가급적 햇빛을 많이 쬐고 밤에는 가급적 빛을 피하는 게 좀 네네네. 기본 원칙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면 위생들 네.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보고 이제 네네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네네. 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네네. 수면제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언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좀 수면제를 고려를 해야 하는지 이런 네네네. 것들을 좀 정하시는 기준이 있을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수면제 복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이런 수면 위생만으로는 안 될 때 이제 그래도 약 복용을 해서 수면을 이루게 하는 기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도 기준이면 수면제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제 기준으로 한번 많은 환자분을 접하면서 한번 써왔는데요. 일단 5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총 수면 시간 몇 시간인지, 수면 개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누우면, 그 다음에 잠들기 시작했을 때 몇 번 깨는지, 그리고 깼으면 다시 금방 잠이 드는지 유지, 그리고 말기 수면 한 번 깨면은 완전히 끝인지, 네.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지. 이건 이제 수면의 질인데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신비스러운 게 아니고 잠의 깊이가 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5가지를 고려해서 수면제 복용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바인데요. 네. 보시면 총 수면 시간은 제 기준으로는 4-5시간보다는 이상 자야 되고 7시간에서 9시간 이하로 자야지 정상적인 수면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의 건강한 성인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거고요. 연세가 드시면 이 기준은 바뀌는데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고 수면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4시간 이하면 무조건 수면 장애지 않을까.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5시간 이하의 수면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7시간, 9시간은 넘어가도 좋은데 9시간 이상 넘어간다면은 요것도 과다 수면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자는 건 수면제 드시진 않겠죠. 그래서 앞쪽에 4시간에서 5시간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수면제 복용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네. 큰 좀 틀은 있군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한번 평균을 볼까요? 네. 우리 20대에서 60대까지 건강한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입니다. 7시간 49분이요? 네네. 그래도 꽤 많은데요, 교수님? 아닌가요? 많죠. 근데 왜냐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렇죠. 엄청 적네요. 네네. 이야. 이제 뭐 우리나라가 잠이 없는 국가라고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네네. 우리나라가? 네, 프랑스가 한 거의 9시간 가까이 자고요. 독일, 이태리가 8시간 넘어갑니다. 아니 9시간은 아이들이 9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와. 네. 우리나라가 진짜 좀 인식도 그렇고 네네네. 뭔가 사실 막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잠을 투자라 생각 안 하고요. 잠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관점 때문에. 네, 잠자면 손해다. 사당 오락. 어쩌고 하면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잠을 축소시키고 희생해서 건강을 희생하면서 할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권장되는 우리나라 문화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이 최고다. 많이 자고 잘 먹고 지내는 게 건강의 기초고 일도 더 잘하게 된다. 반대 개념이죠. 많이 자고 나온 친구들이 훨씬 더 집중력도 뛰어나고 낮에 수행력이 더 좋다.
요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문화적인 이유로 진짜 적긴 하네요. 네네. 조금 더 자려는 노력이 좀 네.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시간도 만약에 네. 이상하게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 하는 분은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 와, 예. 진짜 꿈이네요. 평균 12시 15분에 자서 아침 6시 19분 기상이 직장인의 야, 평균이죠. 저기 네. 프랑스랑 비교하면은 진짜 3분의 1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총 수면 수면 시간. 시간이고요. 그리고 수면 개시는 30분 이내가 저는 정상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넘어간다면 2시간이면 아주 심각, 1시간이면 심각 이 정도 단계로 봐서 한두 시간이 넘어간다면은 요거는 수면제 복용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유지는 한두 번 내로 깨는 건 정상으로 보고 네. 3번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번이요? 네. 한두 번은 소변이 마렵거나 뭐 밤에 이제 잠깐 시계 본다고 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3번 이상이라면은 우리 잠 깊이를 봤을 때 얕은 잠으로 3번 이상 올라오면 거의 수면이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럴 때 3번 이상이면 수면제 복용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문제입니다. 한두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데 거의 10분에서 30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원래 우리가 자다 깨면 비몽사몽한 게 이유가 다시 금방 잠들 수 있는 탄력의 밀어붙이 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깨버리면 정신이 번뜩 나면서 그냥 아침같이 번뜩해서 다시 누워봤자 멀뚱. 그때의 10분은 정말 괴롭습니다. 중간에 깼을 때. 그래서 10분. 가장 심각할 경우에는 30분까지도 지켜보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수면제 복용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기 수면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수면제 복용하고 다른 거고요. 잠드는 시간이 다르지만 깨버리면 끝이다. 이거는 다음 날에 중요한 긴장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 볼 때. 야, 내일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어나서 생각이 딱 나면은 각성이 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잠드는 시간 일정하게 하고 불안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수면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는 이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은 앞서 말씀드린 원인 불명으로 불면증만 있는 거고 아까 말한 2차성은 모든 정신과 질환은 불면과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울, 기분 저하증, 불안장애 뭐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불면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면제만 쓰게 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그렇겠네요. 예, 저 질환이랑 같이 해야지 언젠가는 수면제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면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실은 2차성 수면장애다 그러면 저 질환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요겁니다. 얕은 잠 이거는 이제 수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밑에가 깊은 수면 상태고요. 맨 위에가 얕은 수면인데 사람이 잠을 저렇게 잡니다. 깊게 들어가서 쭉 거기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려갑니다.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은 얕은 잠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 얕은 잠에서 저 중간 단계 렘 수면이라고 저 딱 하나 떨어진 데가 꿈꾸는 상태입니다. 저때 꿈꾸면은 기억이 나는 거고 꿈이 저때 이루어지는데 네. 얕게 자는 사람은 저 렘 수면이 많아지면서 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꿈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렇게 얕은 잠이 많으면은 저 상태에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많이 꾸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얕게 자니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저는 항상 꿈을 꾸는데 저기 자도 피곤하다. 충분히 자는데 낮에 피곤하다. 이 분은 얕게 자는 거죠. 그런 분은 물어보면 항상 꿈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꿈을 많이 꾸는 게 안 좋은 거네요. 좋지는 않죠. 예, 그리고 내용도 관련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에서 나오는 꿈이라서 네. 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요? 본인의 정신 상태를 대변해요. 어머.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네. 이제 정신학자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게 야, 꿈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반영해.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해석해 봐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는 현재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악몽을 꾸거나 한다는 건 어쨌든 내가 좀 걱정이 많고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걸 대변한다는 맞습니다. 의미군요. 그래서 꿈 내용도 안 좋고 꿈만 있고요 하면은 반드시 피곤합니다. 얕게 자기 때문에 9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질이 좋은가 봤는데 근데 질이 안 좋다고 수면제를 쓰지 않습니다. 저 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면제는 깊이를 조절해주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도와주지는 네. 않는군요. 깊이 눌러주지 못해. 어느 정도 눌러주는데 아. 꿈을 못 꾸게 할 정도로 눌러주지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질이 안 좋다고 수면제 찾는 거는 금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내용들로 이제 듣고 오세요 가끔. 나 꿈 많이 꾸고 자도 피곤하고 저기 그 내용도 좋지 않으니까 나는 질이 안 좋으니까 질을 늘리고 싶다. 아, 요거는 수면 위생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수면제를 써서는 이득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네요. 그럼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다,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꾼다라고 할 때는 좀 수면 위생을 바꿔보고 네네네.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어쩌면은 그렇습니다. 더 도움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덜렁 수면제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걸 봐서 어. 기조 질환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진짜 수면제 먹어야 될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 그 전에 수면 위생도 한번 먼저 시도해 봐야 되고 약을 먹는 중에도 수면 위생을 강화시켜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면증은 이꼬르 수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한번 좀 다양한 저런 관점들이 있다. 단순히 잠 못 자면 수면제 먹으면 잔다. 요런 관점으로 보시다기보다는 저렇게 다양한 방법이나 접근법이 있고 해석법이 있다. 그래서 수면제 복용해야 되나 아마 요걸 보신다면 네.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조금 기초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왜 많은 분들이 수면제는 다 똑같은 거라고 아,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네네네네. 굉장히 많은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네네네. 시작하는 데 도움을 입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도 있고 네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네. 짚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약사님한테 약 설명하기에는 아유, 좀 제가 아닙니다. 창피한데요. 아유,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주로 쓰는 약들이 이제 네, 정신과에 설명 적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과 약은 크게 저렇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물론 많은데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을 골라봐라 하면 이제 항정신병 약제, 기분조절제, 항우울제, 안정제와 수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수면 장애가 어디 있나 보면은 저 안정제와 수면제를 쓰죠. 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용어를 알아야지 이제 약 설명이 네. 되는데요. 의존이라는 건 중독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계속 먹는 거죠. 내성은 1ml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안 들어서 2ml 먹게 되고 3ml 먹게 되고 점점 양이 느는 거고 금단은 안 먹어봤더니 갑자기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 약이 이제 필수 3가지인데요. 먼저 아까 보시면은 여기 수면 장애가 저기 들어 있을 때 치료제들 중에 안정제, 수면제가 있죠. 네. 저게 이제 우리 수면제로 널리 쓰이는 건데 첫 번째가 안정제입니다. 안정제는 항불안제라고 하는데요. 불안할 때 쓰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왜 수면제에 쓰냐? 저거는 저용량일 때는 불안 조절을 해주고 졸립지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안정만 되니까. 근데 이걸 고용량을 쓰게 되면 잠이 옵니다. 예, 그래서 안정제도 수면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네. 저것도 일종의 수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써져 있기는 항불안제라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정제 항불안제인데 난 불안하지 않은데 왜 잠잘 때 드시라고 주셨지? 하는데 저게 이제 고용량일 때 이제 수면 효과가 있는 거죠.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계열인데 저기 성분명인데 네. 저게 반드시 안정제 성분은 저거입니다. 벤조디아제핀. 네. 근데 그건 성분이고 전체 성분이고 세부 성분을 보면 저건 계열이고 내가 먹는 약이 뭔지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다 뭐냐? 작용 시간이 다릅니다. 저 맨 위에 약 알프라졸라면은 건 3-4시간만 작동하네요. 네. 예. 그리고 디아제팸이라는 약은 또 보시면은 뭐 12시간 작용하네요. 네. 크로나제팜은 이거 24시간 넘어가네요. 꽤 이건 길어요. 밤에 잘 때 잘 안 먹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 안정제 계열을 수면제로 사용하는 분은 이 작용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잘 자요. 초반에만 못 자. 그러면 이쪽 약이 되겠고요. 짧은 약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안 되는 분은 요 중간 정도에 되게 쓰는 거고 요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도 잡고 밤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12시간 이상 가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도 쓰이는 용도가 좀 다르다. 이런 거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면제 대표적 이게 이제 우리가 수면제 할 때 딱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예. 약이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이게 스틸록스라는 상품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네. 예, 이렇게 생겼는데 성분명은 졸피뎀입니다. 상품이 스틸록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졸피클론이라는 약도 있고요. 졸피신도 있고요. 다 비슷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G드러그, G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게 진정한 이제 수면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용 시간들은 다 짧습니다. 네. 예. 요렇게 수면제인데 멜라토닌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멜라토닌은 이제 그 많이들 드시는데 솔직히 가장 효과가 약합니다. 아주 약한 불면증은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불면증은 이거 먹어도 똑같은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수면 호르몬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멜라토닌은 수면 사이클을 관장하는 호르몬이지 잠이 들게 하는 호르몬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이 싹 빠지고 햇빛이 사라지면은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잘 시간이 알려주는 알람이지 잠을 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알람입니다. 알람이 자야 돼 하고 시동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아주 약한 잠 불면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분한테는 효과가 없고 그거를 또 2ml, 4ml 정도가 정규 복용량인데 잠이 안 온다고 8ml, 12ml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간 기능에도 안 좋고 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다시 아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수면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그러면 수면제는 요 안정제 수면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항정신병 약제와 우울증 약도 수면 용도로 쓰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정제와 수면제는 어느 정도 의존과 내성이 있고 금단이 있는데요. 항정신병 약제, 항우울제는 내성과 의존이 거의 없습니다. 금단도 아주 약합니다. 그럼 이 약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약을 먼저 찾지 않는 이유는 요겁니다. 강도가 안전하지만 약해요. 항우울제로도 잠 성분이 있는데 약하고 그다음에 항정신병 약제인데 역시 안정제 수면제가 확실하게 잠이 옵니다. 하지만 안전도로 따지면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제가 아주 안전하고요. 방대하네요. 네, 의존 내성이 없으니까 안정제 수면제가 위험하죠. 그래서 약을 시작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는 이런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제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의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면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하는 거고 항정신병 약제는 조울증 같은 게 치료하기 때문에 일반 뭐 의원에서는 네. 이야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면 장애를 해결해 보자면 이 안정제 수면제 스틸록스, 벤조디아제핀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제가 의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5년, 10년을 먹어도 의존 내성이 안 생깁니다. 효과가 약해서 그렇지. 근데 이걸로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네. 이 안정제 수면제를 안 먹고 안전한 약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를 건너뛰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은 이거를 시도해보고 저도 안 되면 이제 안정제 수면제를 권유를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이 단계를 하려면은 이건 굳이 또 정신과에 좀 가야 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약은 또 그 선생님들이 쓰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의존 내성이 없다고 한다면 2단계를 한번 거쳐보는 걸 추천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정신병 약제 되게 무서운 약처럼 들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거 이제 물론 이제 조울증 이런 치료제 쓰는데 수면 용도로 쓰이는 약제들은 수면 성분이 많지 뭐 항정신병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수면 약제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을 때 이런 계열 약이 있다라고 조금 어렴풋이. 근데 이제 아쉽게도 뒤늦게 찾아오세요. 안정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근데 이런 경우지. 이미 안정제 수면제는 의존 내성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 3년, 1, 2년 드신 분들은 네네. 바꿔드리고 좀 힘들어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수면제 안정제를 뭐 10년 이상 드셨다 하는 분들을 솔직히 요 계열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제보다도 수면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좀 어떻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의존도나 내성이나 금단현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네네. 이거를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네네네.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투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은 먹어야 된다. 이제 수면 네네. 유생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시도를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안 되면 이거 넘어가는데 또 안정제 수면제가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네네. 설명드릴 텐데 저것도 규칙을 지키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음. 그렇지만 또 요 중간 단계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분명히 있으니까 또. 이걸로 되는 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의존 그러네요. 내성 없이 약을 드실 수 있고 이분들은 걱정 없이 오랜 기간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수면 약제 종류도 사실은 생각보다 꽤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네. 옵션이 좀 다양하다. 이거를 네.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시간이 너무너무 금방 가서요. 얼른 네네네.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럴 때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네네네.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네네. 때 좀 이런 거를 좀 기억하면 좋다. 네네.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예. 유명한 실험도 있는데 사람을 언제까지 잠 안 자고 유지할 수 있나 실험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과 이 건강 때문에 이거는 수면제가 써야 되는 경우가 이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 안정제가 안 그렇죠. 좋다지만 있는 거고 네. 드셔야 될 분은 드셔야 됩니다. 자꾸 수면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면서 이거 어떡하나 할 바에는 수면제 안정제가 어느 정도 이런 의존 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드셔야지 치매도 오히려 안 걸립니다. 네. 반대입니다. 못 주무시는 분은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안 빠지고 몸이 건강한 거죠. 그렇죠. 예. 잠을 자야 이득인 경우에는 드시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뭐 오래 약 줬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차라리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쓰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먹을 때 우리가 그래도 걱정 없이 먹으려면 안정 수면제 이미 먹고 있다. 먹어야 된다 한다면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일단 단기 사용은 1번이긴 합니다. 예. 몇 달만 사용하고 끊고 몇 달만 사용하고 끊고 이렇게 되면 의존 내성에서 거의 자유롭죠. 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불면증이 생기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뭐 갑자기 직장이 발랄해지고 뭐 화목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가 드물죠. 원칙은 이렇지만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주중에만 먹고 주말에는 안 먹고. 네. 과로했을 때 먹고 과로했을 때 이제 이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만 먹고 아닐 때는 안 먹고. 요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내성 중독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 인제 아까부터 얘기 드린 그겁니다. 해 본다면 아까 인제 이런 계열 의존 내성이 없는 효과는 약하지만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면 되고 그러지 안 되면 요도로 넘어가는 그리고 인제 같은 말이네요. 인제 항우울제 등으로 사용해 보고 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성분이 없어도 그냥 간단한 항우울제만 먹어도 낮에 불안과 긴장이 떨어지면서 수면이 저절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울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다면 최저 용량을 쓰고 있을 때 의존 내성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아까 말한 주말에 안 먹고 주중에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복용 용량을 변동을 주면은 의존 내성이 덜 생깁니다. 네. 일정하게 10ml 쭉 1년 먹으면 2-3년 지나면 15ml로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5ml 먹었다 10ml 먹었다 조금 자유롭게 용량을 계속 변동을 준다면은 내 범위가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금방 내성이 생기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요런 뒤에 소개할 거고요. 잠시 본다면 근데 이제 요런 분들입니다. 요 용량 변동이 어려운데요. 이분들은 보면은 너무 급격하게 넣었다 뺐다를 크게 해요. 폭이 크게. 네. 갑자기 10ml 먹다가 뭐 5ml로 줄여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변동의 폭을 어느 정도 주냐면 제일 빨라봤자 일주일에 10에서 20%. 그리고 가장 추천되는 건 한 달에 10%에서 20% 정도 낮추고 한 달 후에 10% 20% 낮추고. 자기 용량은 적혀져 있을 거예요, 10ml가.
그러면 다음 달에는 8mm, 그 다음 달에는 8mm 다시 20% 해가지고 뭐 6mm, 7mm 이렇게 변동을 주라는 건데 변동 주라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덜러덩 반으로 잘라 드시는 경우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약이 또 한 개는 아니거든요. 두세 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수면 성분이 가장 약한 약이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신 다음에 가장 약한 약을 빼야지 요 10% 20%에 근접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세 개니까 한꺼번에 드시니까 뭐가 어떤 강도인지 몰라요. 약은 다 아까 말씀드린 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중에 약한 약부터 빼고 변동 주고 약한 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변동을 줘야지 이 10% 20% 폭에서 움직이는데 제일 센 약 뺐다 넣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는 약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제일 센 거 하고 순서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끔 좀 괜찮을 때는 약한 거부터 빼라는데 그거 빼고 먹을게요.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PRN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동을 주는 게. 네. 인제 이런 거죠. 10ml를 그냥 덜렁 타지 마시고 수면제죠, 스틸록스. 7.25ml를 정규적으로 먹고 2.25를 따로 싸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혹시 그러다가 내가 잘 자요. 그러면 빼버립니다. 그러면 7.25가 나오죠? 네. 그럼 7.25를 또 계속 드시는 게 아니고 또 7.25를 또 나누는 겁니다. 5ml 정규 복용을 하시고 2.25를 남겨놨다가 넣었다 뺐다는 안 돼요. 아, 요새는 좀 스트레스 받아 몸이 안 좋은가 보다. 7.5를 합치면 다 7.5죠. 드시다가 아, 요새 컨디션 괜찮아. 그럼 2.25를 얼른 빼는 거죠. 그러면 복용 용량의 변동이 주면서 실제로 약이 기복이 먹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내성 중독이 쉽게 안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복용 용량에 조금씩이라도 변동을 주는 게 우리가 의존도를 줄이는 네네네. 아주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네. 와, 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님. 네네네. 그리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아, 내가 요새 네. 불면증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약을 뺄 수 있나 없나 궁금하다 할 때 그냥 갑자기 10ml 빼시거든요. 약 안 먹고 통째로. 잡아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살짝 내성과 의존이 있기 때문에 10ml 먹고 주무시는 분이 갑자기 10ml 빼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야 돼요. 7.25, 2.25 나눠봐 가지고 7.25만 살짝 먹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2.25 먹고 그날 자야 됩니다. 그날 7.25 먹고 또 밤새면은 다음날 지장 있어 가지고 다시 10ml 가야 돼요. 실패야. 그래서 약을 이렇게 분할해서 받아 가지고 본인이 조정도 해 보는데 빠져. 그러면 요 빠지거든요. 그럼 5ml 남네요. 5ml도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2.5, 2.5 하다가 계속 빠져요. 그럼 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순서로 하면은 불면증이 어느 정도 없어지신 분은 이 순서로 하면 약이 다 빠지는데 대부분 약 중독돼 가지고 더 이상 그 약이 없으면 못 자 하는 사람은 이 시도를 한 게 아니고 10ml를 갑자기 빼세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예. 높다. 네. 그리고 반으로 잘라야지 5mm. 5mm도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아까 말한 10에서 20%면은 4분의 1 정도에서 해야지 25%나 됩니다. 네. 그것도 빨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은 약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여집니다. 불면증이 해소된 사람은. 근데 불면증이 해소됐는데 10ml를 갑자기 넣었다 뺐다 하니 이 약이 밀어주는 어느 정도 관성과 탄력, 그거를 이제 의존이라고 그러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빼버리니까 다 실패해서 약 중독됐다. 나는 이제 약 없이는 못 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은 장기 복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네네. 벌써 질문을 좀 얼른 네네네. 궁금증들을 중요한 얘기를 해결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분초님께서요. 도움이 되는 네.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10시부터 6시 정도 취침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자다 깨달을 반복한다고 네. 하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적어주셨네요. 네네네. 6시간, 7시간 중 네. 이제 램 수면 1시간 반, 얕은 네. 수면 4시간, 깊은 수면 30분, 나머지는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네네. 혹시 요거 좀 이상적인 비율이 있는지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상 수면 구조 그래프. 자, 저기 그 비렘 수면이 깊은 잠입니다. 렘 수면이 얕은 잠입니다. 그리고 위에 깬 상태가 있죠. 저 비율을 대충 보면은 렘 수면 몇 프로 나오실 것 같습니까? 네.
예, 20%에서 30%. 아, 예, 네. 예. 그 렘 수면이 2~30%여야 되고 네.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비렘 수면이어야 됩니다. 예. 요새 와치들 많이 차고 계시죠? 네. 그걸로 이제 아마 저 시간을 잰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정상적인 평균을 내본다면은 렘 수면이 30% 정도, 어떨 때는 20%까지도 봅니다. 하지만 비렘 수면이 나머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비렘 수면에서 3단계가 많아야 되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와치나 이런 걸로 비렘 수면까지 판단할 수 있는데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파악이 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까 그 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오세광 님이 오세광 질문 부탁드려요. 유유해 주셔가지고 질문 네네. 먼저 한번 볼게요. 네네. 수면제를 많이 먹고 계신다고. 네네. 근데 식욕이 좀 올라오신다고 네네. 하는데 네. 졸린 상태에서 음식을 네. 드신다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흔한 부작용입니다. 음, 근데 그게 수면제 부작용인지 모르세요. 음. 수면제를 먹으면 중추 우리 고위 피질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들 우리 졸리면 멍해지고 그냥 잠꼬대 할 때도 막 비몽사몽이잖아요. 그쵸. 그 상태로 수면제는 강제로 접어들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의식 상태가 거의 반 무의식 상태, 반 의식 상태입니다. 근데 반 무의식 상태일 때 인간의 가장 기본 중추를 어디에 건드리냐면 식욕 중추가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이 막 땡기고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 중추가 지금 10시야 먹으면 안 돼. 무의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꽉 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면제로 강제로 재우면서 의식이 가라앉으면서 이 우리의 욕망들, 식욕 중추, 잠의 중추는 이제 재우고 있으니까 우리 먹는 거 자는 건데 그래서 그 식욕 중추가 살아나요. 오히려 수면제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흔한 부작용이고 저거는 이제 그 수면제 약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수면제를 줄이고 항우울장 잠시 병합해가지고 영향력을 줄여드리면 밤에 뭐 폭식하거나 이런 것들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유칼립투스 질문님 네. 질문도 한번 볼게요. 네. 그 수면 시간이 밤잠만 해당하는 건지 낮잠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낮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낮잠 저는 한 30분 1시간 동안 아까 그 그래프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시면 3단계 수면으로 빠져드는데 1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어차피 렘으로 튀어나오고 반복하다가 깊은 잠이 쭉 이루어지는 건데 낮잠 30분 1시간 가지고는 저 비렘 수면 2, 3단계에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체력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잠의 저 정상 패턴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낮잠은 우리가 잠시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정상 밤의 수면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가 수면이 이렇다라고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볼게요. 보나리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실제로 약을 안 먹었다. 약간 이 사실 자체 때문에 네네. 결코 잠에 들지 못하는 의존성도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네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보나리님 질문인데요. 네네. 네. 이 실제로 약을 네네. 안 먹었다는 생각이 네. 오히려 잠을 못 맞습니다. 네. 아까 의존이라는 건 실제 아까 약의 효과에 의해서 네. 의존도가 생기는 거를 생물학적 의존이라고 그러고요. 저게 약을 안 먹었는데 이거 못 자겠네. 벌써 최면이 걸려 가지고 먹게 되는 걸 심리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심리적 의존은 요런 거예요.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을 해본 사람은 뭐 오늘 당장 약을 안 먹으면 못 자겠구나 하는 최면이 이미 걸려 있고 그게 생각이 지배를 하면 누우면은 약 안 먹었는데 잠 안 오겠네. 벌써 이 리마인드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심리적 의존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적 의존은 생각보다는 방법이 해결이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약을 줄여가서 해버리면은 먹긴 먹었으니까. 조금 뺐는데 뭐 하다가 빠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의존은 상담만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질문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쇼 수면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지, 또 네. 수면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언제 수면제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교수님께 다시 네.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네.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